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사실 건가요? 아마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 언젠가는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앞에 남은 생이 단 일주일이라면 아마도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지독하게 붙들고 있던 자존심은 의미가 없어지고 망설이던 사랑은 더 선명해지고 그냥 지나치던 하루하루가 갑자기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루고 흘려보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놀랄 만큼 또렷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음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깨어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쩌면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통해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말한다. 가야 할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세. 당신이 대꾸한다. 안 돼요. 마지막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도록 예고라도 해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난 일주일은 더 있다가 가야 해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맙소사. 지난해에만도 52주나 줬지 않은가. 게다가 올해에 덤으로 받은 시간은 어떡하고? 그런데 한 주일을 더 달라니 그동안 뭐라고 지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텐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저 허비하듯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정작 그 하루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떠올리고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쉬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은 벌써 내일로 달려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삶이 깊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기보다 삶을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일주일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평소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며칠째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했던 말을 곱씹게 되죠. 그런데 문득 배우자와 나누는 오늘의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누가 더 옳은가 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은가가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죽음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죽음 앞에서는 사소한 자존심,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작아집니다. 반대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직 하지 못한 말, 함께 있는 시간, 오늘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저녁,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자는 산책을 예로 드는데요. 우리는 수없이 산책을 해왔지만 정말 그 즐거움을 깊이 음미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걷기는 걷지만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었죠. 생각하느라 바빴고 서두르느라 바빴고 그 순간을 통과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잠깐 밖에 나가는 일조차도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바람을 느끼고 싶고 한 번 더 하늘을 보고 싶고 비 오는 날의 공기까지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어집니다. 같은 산책인데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비로소 그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온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을 깊게 만드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의식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질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 더 안정된 미래, 더 높은 평가.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삶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늘 더 가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죠. 아직 모자라고 아직 덜 왔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경험의 대상으로 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가도 어떤 사람은 풍경보다 사진에 더 집중합니다. 사진은 많이 남지만 정작 마음에는 별로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진이 많지 않아도 그날의 공기와 빛, 그 순간의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꾸 삶에서 결과를 챙기느라 바쁘지만 정작 삶 그 자체는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삶이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경험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죽음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은 삶의 가치를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지면 오늘은 쉽게 낭비됩니다. 내일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이렇게 미루게 되죠.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오늘은 달라집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도 이와 같죠.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처럼 멈춰서지 않을 겁니다. 곧 질 것을 알기에 그 짧은 순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더 귀해집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배경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소한 걱정과 끝없는 비교, 반복되는 불만 속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일 생각으로 가득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니 삶은 점점 얇아집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깊이는 남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거나 당장 모든 걸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모닝 커피를 마셔도 그냥 습관처럼 급하게 마실 수도 있고 오롯이 커피 향을 느끼며 이 한 잔의 여유에 감사하며 마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녁 식사도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기도 어렵고 순간을 대충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겠죠. 바로 그 사실이 오늘의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오늘의 시간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오늘의 삶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더 깊이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오래 붙들수록 의미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덜 미루게 되고 사소한 감정에 덜 끌려가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조금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며 더 오래 버티는 삶보다 더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일주일만 남았다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답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답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죽음이 올 것처럼 나의 가족, 친구를 대해보세요. 내일 당장 죽음이 올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당부를 들으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 왜냐하면 실로 그러하니까.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